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정인력의 표의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의 동정은 무사와 유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동정인려라는 이 표현은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성품을 여의지 않는 분리자성의 공부, 이게 성품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전의 무시선법의 강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령이죠. 한마디로 말한 것이죠. 이럴 때 육군이 유사하고 무사한 그 기준입니다. 육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육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동할 때고 육군이 무사하다는 것은 정할 때인데, 그러면 이 육군이 유사하고 무사하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일이라 함은 일사자 일이라 하면 인간의 12이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결국은 육군이 유사하다는 것은 12이해의 직면에 있다는 소리고요. 육군이 무사하다는 것은 12이해에 좀 초연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12이해에 직면할 때가 바로 동할 때고요. 12이해에 초연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정할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할 것은 12이해에 초연하다는 것이 12이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12이해를 우리가 현실에서 떠날 수는 없죠. 12이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지, 12이해를 완전히 벗어났다, 초월되어 버렸다, 완전히 바깥으로 벗어났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성 강령에 보면 일심도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다. 그 일심이라는 것은 일심을 양성한다는 건 정할 때, 바로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이렇게 청정한 그 성품짜리, 우리의 원망부족한 성품짜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의를 양성한다는 것은 일이 있을 때, 바로 동할 때, 지공무사한 성품을 드러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정인력을 현대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그러면 우리의 인간은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어떤 그 목적성, 유용성.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그렇게 어떤 그 유용성이 있냐, 이렇게 보죠. 그러나 인간은요, 전부 다 효율이나 유용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없을 때는 어떨 때는 그 탈유용성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죠. 전혀 효과적이고 유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 취미나 또는 어떤 걸 소비해 가면서 삽니다. 소진하죠, 자신을. 한편으로는 생산적으로 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소진을 하면서나 소비를 하면서나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죠. 한번 봅시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취도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성취도 필요하고 또 일상적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탈적 삶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는 모험적인 삶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안정된 삶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발산돼서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요하는 삶,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삶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동정 간의 삶이란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생산하고, 동할 때 생산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정할 때 소비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노동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이가 필요하고요. 한편은 직업적 삶이 필요하지만 한편은 또 취미적인 삶이 필요하고요. 한편은 우리는 축적된 삶이 필요하지만
한편에는 소비하고 소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바로 동정인려의 무대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무대 속에서 현대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죽음 충동도 충족시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의 충동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을 굉장히 어쩌면 안 좋게도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한 대휴대헐, 크게 쉬고 또 쉴 수 있는, 완벽하게 이완돼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욕구, 충동도 우리는 그 죽음 충동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죽는 그런 욕구도 있고 또 완벽하게 삶의 의지를 발현하는 그 충동도 있는데 이것이 동정 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확대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을 내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내외로 봤을 때 안과 밖이죠. 동정을 안과 밖으로 구분해 봤을 때 동정인려는 한편으로는 내정정 공부, 또 한편으로는 외정정 공부라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정은 정할 정자와 안정할 때 정자와 고요할 정자입니다. 딱 마음이 정해지면, 결정되고 결심이 딱 돼서 딱 고정이 되면, 그래서 안정이 되면은 거기에 고요함, 편안함, 이 큰 고요함이 오는 경지가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정정이라는 수양적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정정, 안으로 이 정정이라는 수양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일이 없을 때 바로 이 청정한 성품자리를 기르는 수양 공부입니다. 그와 반대로 외정정, 밖으로 정정이 된다는 것은요, 일이 있을 때 정의를 딱 실행함으로써 지공무사한 성품을 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번뇌의 근원을 잠재워버리는 그런 수양이죠. 이 공부를 표현하기를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 표현도 합니다. 일상삼매는요, 하나 일자, 모습상자, 그 다음에 삼매. 또 일행삼매는 하나 일자, 행할 행자, 삼매. 일상삼매는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수양이 되는, 이게 삼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독서삼매도 일상삼매 중 하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좌선삼매도 마찬가지고요. 단전주에 우리가 딱 몰입이 되면 우리가 삼매에 들었다 하죠. 이러한 것을 내정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행삼매는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일에 일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에 일심이 된 것을 일행,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수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번뇌의 근원을 아예 침투가 못하게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일려를 내정정, 외정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동정을 정기와 상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정을 정기, 상시로 이렇게 배당하는 것이죠. 이럴 때 동정일려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일분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을 말합니다. 훈련은요, 소태산 대종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용어인데, 훈련은 사실은 반복의 새로움입니다. 반복한데 새로워져요. 훈련은 반복한데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함으로써 새로워집니다. 또는 반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미학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반복의 그 미학을 선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선공부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로 일정한 그 정기에 법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때 공부라고 할 수 있고요. 상시로
수행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을 동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정기가 됐든 상시가 됐든 그 기간에 주의심을 잃지 않는 공부를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주의심을 잃지 않는 공부를 쭉 이어가는 것을 훈련이라고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태단 대종사께서는요, 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서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요. 동할 때는요,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서요,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게 하는 공부를 통해서 이 정기와 상시가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여서요, 상시훈련 때를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제세라고 표현하셨어요. 한문으로 있을 제자, 세상 제자, 세상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정기훈련 때를 어떻게 표현하면 출세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났다. 근데 이걸 초기에는 어떻게 그 소태단 대종사가 표현하셨냐면요, 제세를요, 제세를 제가라고 표현했어요. 집에 있을 때, 집가자, 집에 있을 때를 똑같이 제세, 세상에 있을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는 출세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출가라고 표현합니다. 출가는 뭐라 하냐면 집에서 나왔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아니고요. 출가는 정기 훈련에 참여했을 때를 출가 또는 출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정인력 공부는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이 서로 떠나지 않아서 공부가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공부를 동정인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정기라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1일부터 30일까지, 그러면 이 기간이 정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표현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기간마다 하면 그것도 정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외가 대표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의 정기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인력 공부에서 예외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동할 때와 정할 때, 정기와 상시를 이어주는 그러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때가 바로 법회, 예외라고 하죠. 일정한 기간마다 하는 그 법회인 예외가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제가 동정인력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유사, 무사, 동정의 개념일 때 유사, 무사. 둘째가 내외의 내정적 공부. 셋째가 정기, 상시로 동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공부에 치중한 과거의 공부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경 수행품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또는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또는 비가 와도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했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랴 하리요. 이 말씀에서 보면 고요한 정공부에만 치우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새로운 공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력 얻는 공부법을 말했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이 말씀에 새로운 공부법에 뭐가 나와요? 동과 정에
간단이 없는 큰 공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동정 간 분리선 공부도 되고 동정 인력 공부가 되는 것이죠. 동정은 결국은 심신의 양면입니다. 우리 심신작용의 양면이죠. 두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할 때와 정할 때 간격과 단절이 없이 공부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공부가 잘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공부가 되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원불교 수행법의 특징인 동정인력 공부에 우리가 쭉 매진해서 결국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인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마음 차원에서 3대력이 늘 진행될 수 있도록 3대력을 늘 이렇게 3대 힘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공부에 정진할 수 있는 저희 공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